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점심을 먹고 나서 졸리지는 않아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뇌가 작동을 안 합니다. 모니터 속 보고서 한 줄을 읽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서 다시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 답장 딱 한 줄 쓰는데 20분이 걸리고 회의 중에 분명 생각했던 단어가 입안에서 그냥 증발해버리죠. 잠이 쏟아지는 동료들이 차라리 부럽습니다. 나는 졸리지도 않은데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상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졸린 것과 멍한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대사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식후 멍함을 매일 방치하면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기억력을 잃고 빠르게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루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 신호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참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밥 먹고 기절하듯 졸린 이유가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졸리지는 않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오후 멍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뇌 속 집중력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진짜 주범과 점심 메뉴 하나로 오후 뇌 성능을 2배로 깨우는 과학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전부 공개합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을 드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같은 밥을 먹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졸리고 어떤 사람은 멍해질까요? 사실 이 두 증상은 원인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다룬 졸음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끊기는 에너지 차단 문제였어요. 오늘 다룰 멍함은 그것과는 다른 경로에서 옵니다. 뇌의 신호체계, 즉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이라는 연료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뇌 전체에 배달해주는 신호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집에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런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전달 물질인데 점심 식사가 이 스위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점심 식사가 우리 뇌 속의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 끄는 방향으로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이름 하나를 소개할게요. 오렉신이라는 뇌 속 물질입니다. 오렉신은 시상하부라는 뇌의 중앙통제실에서 만들어지는 각성 호르몬이에요. 한마디로 뇌 전체에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야. 집중해! 라고 명령을 보내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오렉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실제로 오렉신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갑자기 쓰러지듯 잠드는 기면증입니다. 그만큼 오렉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오렉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오렉신 신경세포는 혈당이 올라가면 직접 억제됩니다. 즉, 밥을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순간 우리 뇌의 각성 총사령관이 혈당이 충분히 올라왔으니 이제 긴장 풀어도 돼 라는 신호를 받고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2024년 스위스 취리히 공대 연구팀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오렉신 신경세포가 혈당의 수치뿐 아니라 혈당이 변화하는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오렉신 세포가 더 강하게 억제된다는 뜻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점심이 오후 집중력을 특히 더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건물 전체를 환하게 밝히던 중앙 발전기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됐으니 이제 절전 모드로 전환해라는 신호를 받고 출력을 낮춰버리는 것과 같아요. 건물 안에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안 조명이 희미해지고 엘리베이터는 느려지고 건물 환기 기능도 약해집니다. 밥 먹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딱 이 상태예요. 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뭘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지가 정확히 설명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의 주인공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여러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중심의 점심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을 근육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트립토판만 예외예요. 트립토판은 혈액 속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도 근육으로 쉽게 끌려가지 않아요. 결국 다른 아미노산들이 전부 근육으로 빠져나간 혈액 속에서 트립토판만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모든 승객이 다 내리고 나면 혼자 남은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트립토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뇌로 들어가는 관문, 즉 혈내 장벽을 훨씬 쉽게 통과합니다. 그럼 과연 트립토판이 뇌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트립토판은 뇌 안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낮 동안에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의 각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직접적인 원료가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트립토판의 뇌 유입을 늘려서 세로토닌과 장률의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하고 이 효과들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찾아오는 생체 리듬상 각성도 저하 구간과 겹치면서 집중력 저하를 훨씬 강하게 이끌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탄수화물 폭탄 점심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뇌가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모드로 진입해버리는 거죠.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뇌는 이미 밤 10시처럼 작동하고 있는 상태. 졸리지는 않은데 멍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 뇌는 이미 저녁 모드로 넘어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렉신 억제로 각성 신호 자체가 꺼지고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연쇄 반응으로 뇌가 수면 모드로 진입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오후 2시의 멍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오늘 대본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2024년 시카고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와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뇌 안에서 인슐린 신호가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자극되면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작업 기억이 빠르게 저하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 한 번의 점심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탄수화물 폭탄 점심을 반복하면서 인슐린 신호 과잉이 쌓이면 이게 뇌 기능의 장기적인 저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후가 멍한 게 단순히 오늘 하루만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수록 우리 뇌에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쌓이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점심을 먹어야 오후 2시 우리의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렉신이 억제될 만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트립토판의 혈내장벽 통과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점심 식사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2024년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단백질 비율이 높은 식사를 한 그룹은 탄수화물 중심 식사를 한 그룹보다 식사 후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다양한 아미노산이 동시에 공급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트립토판과 함께 혈내 장벽 앞에서 경쟁하게 되거든요. 트립토판이 혼자 쉽게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부터 차단되는 겁니다. 거기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 자체를 막아줘요. 오렉신이 억제될 만큼 혈당이 치솟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점심 단백질 비율을 의식적으로 높이세요. 현실적으로 외식이 많은 분들은 메뉴 선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육덮밥이라면 고기 비율을 조금 더 챙기고, 국수를 먹는다면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완벽하게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먹는 식사에서 단백질을 한 가지라도 더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콩류가 대표적인 선택지인데요. 특히 두부나 달걀은 준비도 쉽고 가격 부담도 없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흰빵을 통밀빵으로, 흰면을 메밀면이나 곤약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오렉신 억제 신호가 그만큼 약해지고 트립토판의 대량 유입도 줄어들어요. 당장 밥의 종류를 못 바꾸는 상황이라면 밥 먹는 속도라도 늦추세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셋째, 식후 빛 노출을 늘리세요.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방법인데 과학적으로 꽤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주변 빛의 밝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밝은 환경에서는 이 전환이 억제돼요. 점심을 먹고 5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거나 사무실이라면 커튼을 열고 창가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의 멜라토닌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식후 걷기가 혈당뿐만 아니라 이 효과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걷기는 혈당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자연광까지 받게 해주는 일석이조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찾아오는 멍함과 집중력 저하는 졸음과 다른 문제예요. 뇌의 각성 총사령관인 오렉신이 혈당 급상승에 의해 억제되고 동시에 트립토판이 대량으로 뇌에 유입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과잉 생성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단순히 오늘 오후가 힘든 수준이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점심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의 종류를 정제된 것에서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고 식후에 빛을 쬐면서 잠깐 걸으세요. 이 3가지가 오후 2시 여러분 뇌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단백질을 한 가지 더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오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후만 되면 정신이 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뇌와 혈당 이야기에서 벗어나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밥 먹고 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지, 위산과 소화효소와 장운동이 어떻게 동시에 망가지는지 파헤쳐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